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무효등 확인 소송. 옳지 않은 거 1번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며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이 입증 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틀렸죠? 자, 이게 무효가 될 수 없을 만큼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라는 주장은 누가 하는 거예요? 행정청 지우고 원고라고 써줘야죠. 원고. 자, 2번 사정 판결은 무효등 확인 소송에 준용되지 않죠. 전제사관. 자, 3번 집행정지는 준용되죠. 전제사관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4번 별표치입니다. 과거에는 무효등 확인 소송을 하려면 최후수단으로서 성격을 가져야 된다라고 판례는 봤는데 입장이 바뀌었죠. 그래서 최근에는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맨 밑에 줄. 자,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밑줄. 정답은 1번.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에요. 4번 선지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32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갑과 을이 영업 양도 계약을 체결했네요. 그리고 을은 근데 그 계약에 하자가 있었대. 근데 그 하자가 어느 정도 하자인지 모르겠어요. 자, 하자가 있었대. 근데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려고 해. 1번. 자, 식품의약품 안정처장이 을의 신고를 수리했어요. 이는 실질에 있어서 을에게는 적법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위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인가에 해당하겠죠. 인가. 기본 행위가 영업 양도 계획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권적으로 지위를 주는 거니까. 자, 2번 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정처장이 을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갑과 을의 영업 양도 계약이 무효라면, 자, 여러분 하자가 무효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자, 신고 수리 처분도 어떻게 됩니까? 무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인가 공식 기억나시죠? 기본 행위가 무효야. 그러면 인가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식품안전처장이 의뢰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갑의 영업허가 처분이 취소된 경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신고를 수리하기 전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러분 영업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갑이 갖고 있어, 을이 갖고 있어? 갑이 갖고 있지. 근데 갑에 대해서 영업허가를 취소했대. 그러면 을에는 영향을 미쳐 안 미쳐요? 미치지. 갑과 을은 지금 영업 양도 계약을 체결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양도 계약은 체결했어. 근데 지위 승계를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아직 수리하기 전이야. 그러면 수리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권한은 지금 누구한테 있는 거야? 갑한테 아직 있는 거야. 행정청 입장에서 보면. 그럼 당연히 취소 처분은 갑에게 하겠지. 그러면 을에게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쳐죠. 을에게는 굉장히 침입적 처분이 되는 거지. 내가 이 사람한테 영업권을 받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영업권이 없어졌다니. 그쵸? 그래서 법률상 이익은 있다라고 해야 돼요. 침입적인 처분입니다. 자, 갑은 민사쟁송으로 양도 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하며 없이 막바로 행정소송으로 신고 수리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고 326번. 자, 여러분 도로조명 허가를 신청했어요. 세 번째 줄에. 그쵸? 근데 상당한 기간이 지나듭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어. 부작위했다는 얘기네. 자, 1번 보겠습니다.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한 경우.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했네. 부작위니까 제기할 수 있겠죠. 자, 도로 저명 허가는 기속행위 의무로 그만 읽어야지. 여러분, 저명이 뭐야? 독점적으로 사용하라는 얘기 아니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특허예요, 허가예요? 특허죠. 특허는 재량이에요, 기속이에요? 재량이죠. 틀렸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갑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어, 이번에는. 그랬더니 법원은 을이 도로조명 허가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여기서 자, 도로관리청이 도로조명 허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성격이 아닙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부작위가 위법한지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써주세요. 부작위 위법 여부를 따지면 된다. 다시 부작위 위법 여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발급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작위가 위법한지 아닌지만 따지면 돼요. 오버하면 안 돼요. 틀렸어요. 3번 보겠습니다. 갑이 제기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있는 경우 을은 갑에게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있지. 거부도 자기인데. 그러니까 즉 부작위가 인용됐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인용됐다는 얘기는 자기 해라. 뭔가 액션을 좀 취해라. 네, 알겠습니다. 거부하겠습니다. 그래, 액션 취했구나. 끝난 거야. 아시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거부 처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은 일지를 말아야죠, 여러분. 의무이행 소송 같은 건 없잖아. 일지를 말아야지. 자, 327번, 1번 보겠습니다. 국가보훈처장 발행서적에 독립투쟁에 관한 내용을 시정하여 관보의 그 뜻을 표명해야 할 그 의무를 확인하는 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당연하죠. 여러분. 이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 의무 확인 소송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너 이거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야. 그럼 법원에서 뭐라고 할까? 그렇죠. 각하하겠죠. 근데 뭐라고 하면서 각하할까? 네가 뭔데? 이렇게 하는 거야. 네가 뭔데 갑자기 이걸 하라만 하고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해야 될 걸 안 해. 해야 될 걸 안 해. 그러면 할 수 있지. 그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야. 차이를 자기 의무랑 부작위 의무랑 차이를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물건. 자, 압수가 지금 해제됐대. 해제됐대. 검사가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여러분, 압수가 해제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검사가 뭔가 이제 증거품을 갖고 갔던 거야. 증거품을 압수한 거야. 조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의 증거품을 압수했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기현 씨 시계를 압수해 갔어. 조사를 하려고. 근데 근데 그게 압수가 해제가 됐어. 그러면 그건 당연히 내가 주겠다는 결정을 내려줘야 주는 게 아니라 검사가 주겠다는 압수 물건을 돌려주겠다는 결정으로 의무가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돌려줘야 될 거야. 그럼 가서 받으면 되지. 그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걸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안 주면 어떻게 그럼 안 줘.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민사소송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민사소송을 해야 돼요. 이거는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야. 행정청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지만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압수가 해제됐으면 그냥 당연히 돌려받아야 되는 게 정상인 거야. 근데도 안 줘? 그럼 민사소송으로 가야 돼. 자, 3번 갑니다.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법률상 의무란 명문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만을 뜻한다. 이거는 여러분 내용을 잘 몰라도 왠지 틀린 것 같죠? 이런 극단 표현들은 틀립니다. 3번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다가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법령을 해석해 봤더니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딱 명문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법령 해석상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 시츄에이션이야. 그럼 뭔가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딱 법령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 위법의 확인을 구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만 제기할 수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자,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지나가다가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하고 나는 대상자도 아닌데 돈 주세요. 안 준다고 해서 아무 말도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안 했더니 왜 아무 말도 안 하냐고 소송할 수 없다. 자, 그다음에 5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한 뒤에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해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했다면 소이익은 상실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적극적이라는 말은 처분을 해줬다는 얘기고요. 소극적이라는 얘기는 거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액션을 취한 거죠. 그럼 자기는 한 거죠. 그러면 소이익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부작위의 위법성 여부만 따지는 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니까 정답은 3번,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에요. 328번, 1번 보겠습니다. 자, 처분이 부작위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처분의 부작위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됩니다. 부작위는 처분의 부작위여야 돼요. 처분의 부작위. 자, 2번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안 된다고 그랬어. 적법하지 않다. 맞고요. 3번 보겠습니다. 취소 소송의 제소 기간에 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준용되지 않겠지만 예외적으로 행정 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 송달일이라고 하는 기준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소 기간 적용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했었죠. 제소 기간. 자, 3번 틀렸습니다. 자, 4번. 처분 신청 후 원고에게 생긴 사정의 변화로 그 처분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아도 전국적으로 침해되는 방해받는 원고의 권리이익을 보호 구제받을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법률상 이익이 없으면 각하되는 거. 소위 이익이 없으면 각하. 자, 당사자 소송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번 보겠습니다. 이런 규칙대로 자, 여러분 보세요. 법이 있어. 그 법을 법률에 근거해서 그 법을 집행하는 행정청이 있어요. 자, 그 행정청의 판단, 결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A씨가 영향을 받아요. 이런 수직적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수직적 관계에 있으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권력 관계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항고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거 무슨 관계라고 한다고? 권력 관계라고 한다고. 공법 관계 중에서도 권력 관계. 자, 그 다음에 법이 있어요. 자, 그 법을 집행하는 행정청이 있는데 이 행정청은 독자적으로 무엇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혹은 규칙대로 그것을 이행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A씨, 국민 A씨와 수평적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이런 관계를 우리가 관리관계라고 하고 관리관계라고 얘기하고 관리관계는 주로 민사나 당사자로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항고소송의 영역에서 보면은 행정소송의 영역으로 보면 당사자 소송이죠. 이런 거는 이런 관리는 당사자소송. 쉽게 얘기해서 자, 법령에 나온 대로 법령을 통해서 혹은 규칙을 통해서 권리무관계가 발생하고 행정청의 판단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당사자 소송이에요. 자, 기억본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후단에 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칙에서 정한 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밑줄 그어야 돼. 첫 번째 줄 후단부터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칙에서 정한 거에 못 미치면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에 어디를 봐야 돼? 군인 연금 법령에 따라. 자, 이런 표현 잘 알아두고, 그리고 여러분 당사자 소송은 몇 개 안 되니까 당사자 소송 판례는 꼭 기억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나중에. 자,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자, 최종 정리할 때 당사자 소송 판례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몇 개 안 되니까. 자, 330번 가겠습니다. 자, 1번. 자, 가상금. 가상금은 지연이자죠. 지연이자. 자, 미납으로 인해서 지연이자가 됐어요. 가상금 징수하는 소송. 자, 이런 거 행정소송 맞고요. 지금 여기서는 행정소송인지
항고인지 당사자인지 따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거고요. 체납처분을 다툰 소송 당연히 행정소송이죠. 자, 청원경찰의 징계처분. 자, 공법관계죠. 공법관계, 사법관계 얘기하는 겁니다. 공법관계죠. 자, 4번. 자, 이거 보면 과운합급 반환. 이거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잖아. 개발부담금. 여러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두 군데서 나와요. 조세하고 개발부담금하고. 조세 가운합도 개발 부당이득이고 개발부담금 가운합도 부당이득이야. 자, 303, 그거 정답은 4번이겠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민사소송입니다. 자, 331 기업번. 자, 민사소송인 걸 찾아라 라는 건데 기업번 방금 받고 민사소송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자, 국립유치원 전인공사 해임 처분의 시정 및 수령에 지체된 보수지급. 여러분 보수지급의 밑줄긋고 당사자 소송입니다. 조합 총회 결의.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대표적인 당사자 소송입니다. 조합 총회 결의 당사자 소송. 조합 총회 결의 당사자 소송. 리을번. 자, 리을번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국가배상 또는 손해배상이죠. 민사예요. 뭐예요? 행정이에요. 민사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이지? 예. 자, 리을번.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 아니다. 미음까지 봐야 되겠네. 자, 하천. 대표적인 당사자 소송입니다. 하천법. 정답, 기억, 리을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민사 외우면 안 돼. 당사자 소송을 외우세요. 당사자 소송. 넘어갑니다. 민사도 외우세요. 얼마 안 되니까, 민사도. 우리 행정법에서 배우는 거는. 332. 근데 민사는 대부분 그냥 외워지더라고. 당사자는 좀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건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자, 국공유 재산이에요. 국공유 재산이라는 것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국공유 재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국공유 재산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행정재산과 일반 재산으로 나누죠. 자, 행정재산을 다른 말로 공물이라고 하고 일반 재산을 다른 말로 잡종재산. 그러니까 다른 말이라기보다 옛날 표현이 잡종재산. 좀 이름이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일반 재산이라고 불러요. 자,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현재 국공유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도 행정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걸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거고. 자, 지금 현재 행정의 목적으로 사용하진 않아. 고양시 땅인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빈 땅에 있을 수 있잖아. 고양시 재산인데. 그런 걸 일반 재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는데, 그걸 여러분 좀 구분해 주세요. 이 일반 재산을 빌려주는 것을 대부라고 해요. 대부행위. 대부행위라고 쓰자. 빌려주는 것. 대부행위. 자, 그러면 빌려줬으니까 뭐를 부과해야 돼요? 대부료 부과해야 되죠. 아니면 팔아요. 매각하거나 누군가에게 줘. 양여한다라고 그래요. 주는 걸 양여. 자, 이런 거 사법관계, 공법관계, 사법관계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요? 민사소송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영화 타짜 봤어요? 영화 타짜에 보면 깡패 각철용이 그 술집에 가서 네가 자꾸 그러면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깡패잖아. 깡패인데 네가 자꾸 그러면 깡패가 되는 거야. 뭐 이런 대사 있는 거 알죠? 똑같은 거야 이것도. 대부료를 부과하고 대부행위하고 뭐 이럴 때는 그냥 사인처럼 행동해. 행정청이. 근데 얘가 대부료를 안 내? 너 내가 누군지 몰라? 이렇게 되는 거야. 또 여러분 영화 뭐예요? 유승범 나오는 건 뭐지? 부당행위? 아닌데? 부당거래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이랑 같이 밥 먹다가 내가 겸상을 오래 하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것 같은데 막 그런 얘기 하잖아. 대한민국 검사 한번 보여줘?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불려준 데가 대부료를 안 내네? 그럼 내가 누군지 한번 보여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대부료를 강제 징수할 때는 바뀌는 거죠.
내가 지금 이게 일반 재산이라서 너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막 꺼주는 척 이렇게 했는데 실은 나 행정청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공법관계, 사법관계? 공법관계. 여러분 대부료의 포인트를 둬야 돼? 강제징수의 포인트를 줘야 돼? 강제징수의 포인트를 둬야 되는 거지. 자, 징수, 대부료 징수. 여러분 부가에서 그냥 받는데 이거는 국유 일반 재산의 대부료 징수. 여러분 징수도 여기서 징수는 강제징수 얘기하는 겁니다.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공법관계예요. 대부료 징수는 공법관계다. 그냥 대부료 부과하는 것, 너 돈 내라 하는 거는 사법관계입니다. 근데 징수하는 것은, 여러분 징수라고 하는 것은 좀 강제성이 있는 겁니다. 자, 징수라고 해도 되고 강제징수라고 해도 되고. 자, 공법관계. 니은번 국유 일반 재산인 대지에 대해서 대부계약이 해지되어 국가가 원상회복으로 지상의 시설물을 철거하려는 경우 행정 대지평법에 따라 자, 예, 맞습니다. 대부계약이 해지돼서 국가가 원상회복을 할 때 행정 대집행 국가니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기업도 맞고 니은도 맞아요. 이때는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 더 쓸까 그러면? 공법관계니까 대지평으로 가야 돼요. 디귿번. 자, 관할행정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쭈룩쭈룩쭈룩 하다가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도시공원으로 실제로 설치된 국유토지는 행정재산입니까? 행정재산이지. 행정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공원. 공원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 거기다가 막 빌려주고 남 이런 거 해도 돼요? 안 되잖아. 지금 시민들이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행정재산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죠? 구분되죠? 일반 재산하고 행정재산하고. 자, 그 다음에 리을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국유점유 재산에 대해서 무단점유를 했네. 누군가 간 크게 무단점유를 했어. 이거는 변상금 부과처분 할 수 있죠. 공법관계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세 번째 줄까지 맞았어요. 있으며까지 맞았어요. 그런데 그와 별도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허용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됨으로 바꿔야 돼. 허용됨. 그러니까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 거야. 너 국유 재산을 네가 함부로 무단점유해? 본때를 보여줘야겠군. 이런 것도 있고, 너 여기서 부당한 이득 취했으니까 돈 내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333.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아니다.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3번. 기억, 니은, 디귿이 맞는 얘기입니다. 자, 333번 볼게요. 1번 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당사자 소송이죠?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당사자 소송입니다. 자, 이건 이 부가가치세법령에 정한 대로 그냥 환급해주면 되는 거예요. 환급을 결정하고 자시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자, 2번. 재개발 조합의 공법인으로서, 자, 이거 밑줄 그으세요. 재개발 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원 들어가도 돼요, 여기에. 조합장 사이의 선임, 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 관계는 민사법관계, 민사소송입니다. 자, 3번.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 수당액 아까 봤었죠? 당사자 소송입니다. 당사자 소송입니다. 이거. 아까 우리 329번에 나온 판례죠. 329번에 나온 판례. 자, 4번 보겠습니다. 납세 의무 부존재 확인에서는 당사자 소송이고, 맞아요. 여기까지 맞습니다. 자, 하지만 당사자 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에요, 행정주체예요? 행정주체죠? 행정청 지우고 행정주체. 187번, 187페이지 334번. 자,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 당사자 소송. 자, 재개발조합 조합원 인정. 아까 우리 당사자 소송이라고 했죠? 조합원 인정, 당사자 소송.
자, 그 다음에 다 당사자 소송이네. 제1호군 지급 청구 당사자 소송,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당사자 소송. 이건 뭐 암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암기해야 되고, 니은과 리을의 별표 치세요. 니은과 리을. 니은과 리을이 시험에 나옵니다. 아시죠? 니은과 리을이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민중소송 넘어가겠습니다. 188페이지 335번. 자, 이건 너무 쉽죠. 주관적 소송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기본적으로 자, 행정소송은 크게 주관소송과 객관소송으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주관소송에는 자,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 있고, 객관소송에는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항고소송이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그렇죠? 자, 그러니까 주관적 소송에 속하지 않는 것은, 즉 객관적 소송에 속하는 것은 여기에서 기관 소송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관 소송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36번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기관 상호 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권한 행사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 하는 게 기관소송인 건 맞습니다. 이건 원칙적인 원론적인 말이고요. 그렇죠? 2번 하지만 기관소송도 그렇고 우리 뒤에서 배울 민중소송도 그렇고 이 객관소송 자체는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법률에서 정한 것만 소송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2번 지방자치 상호 간의 권한쟁의는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한다. 그런데 2번이 틀린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1번처럼 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기관 상호 간의 권한의 문제가 발생하면 기관소송으로 가는 게 원칙적으로 맞으나 대부분의 것들 권한 분쟁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자, 헌재의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것은 이쪽으로 갈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뭐 하느냐? 여기서 하지 않는 것들이 주로 여기서 가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 하느냐? 국가기관 사이에서의 권한 분쟁,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권한 분쟁, 지방자치단체와의 권한 분쟁은 이 헌법재판소에서 다룹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다뤄요. 즉, 기관소송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기관소송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자, 그래서 기관소송은 몇 개 없습니다. 몇 개 없어요. 자,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으로 가는 거고요. 기관소송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 권한 분쟁이라든가 자, 이런 거는 갈 수 있어요. 이런 거. 자, 이와 비슷한 걸로 교육감 광역 단위로 뽑죠. 그래서 지방의회라고 하지 않고 시도의회. 지방의회 중에서도 광역 단위 시도의회. 자, 아예 권한 분쟁. 여기는 이런 것만 이제 기관 소송에서 다투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고 이 법률에 정한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관소송 법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관소송 법정주의. 4번 보겠습니다. 기관소송으로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대한 규정이 준용된다. 자, 여러분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건 취소소송이에요.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에도 부작위법 확인소송에도 당사자 소송에도 민중소송에도 기관소송에도 어떠한 소송에도 취소소송은 준용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2번밖에 없어요. 2번. 자, 337번 가겠습니다. 객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소송법 제46조는 법률에서 민중소송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여 재판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되는데 역시나 여러분 민중소송도 법정주의예요. 자, 제한적으로 하는 겁니다. 제한적으로. 그럼 뭐 하느냐? 민중소송에서는. 자,
자, 민중소송에서 뭐를 하냐면, 선고소송, 당선소송, 그 다음에 투표. 이런 선거하고 투표는 뭐예요? 국민투표나 주민투표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민소송. 자,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민중소송이 있다. 이거 외에는 민중소송 안 한다. 정해진 것만 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정리가 되죠? 민중소송은 요 네 가지 형태고 기관소송은 요 두 가지 형태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제5조에 따른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을 다투는 소송은 민중소송이라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여기 들어가 있지 않죠?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여러분 주관소송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3번 보겠습니다. 국가기관 권한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행정소송인 기가소송을 제기할 수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의 존부에 관한 다툼은 기관소송을 할 수 없어요. 왜? 헌법재판소에서 하니까. 자, 이런 거 다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한다. 어디서 안 한다? 기관소송에서 안 한다. 기관소송에서 이 두 가지만 한다. 자, 그러니까 3번도 제기할 수 없다니까 맞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객관소송은 당사자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 해결이 아니라 행정감독적 견지에서 행정법규의 정당한 작용을 확보하거나 선거 등의 공정의 확보를 위한 소송으로 이해된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당사자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 해결이 아니라는 얘기는 주관소송이 아니란 얘기예요. 주관소송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주관소송이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 다투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3항에 따라 교육감이 시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시도의회,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위원회. 자, 이런 경우가 이제 기관소송에 해당하는 겁니다. 객관소송이다. 즉 기관소송이다 라는 겁니다. 되셨죠 여러분? 자, 이거 잘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338번 보겠습니다. 자, 민중소송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래요. 모두 고르니까 자 1번 여러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징계 의결에 관한 무효확인소송. 자, 이거 항고소송입니다. 항고소송. 기관소송 아니에요. 민중소송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민중소송에 해당하는 거니까 자, 그럼 동그라미 치세요. 주민소송 동그라미, 주민소송 또 주민소송 동그라미, 당선소송, 선거소송 이런 것들이 바로 민중소송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 빼고 니은, 디귿, 리을, 미음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외우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것을 이 두 가지를 외우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되셨죠?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절차법에 어떤 내용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정보공개 관련 법률, 뭐 개인정보보호법 등등, 이런 법령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부속법령이라고 하는데, 부속법령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기본서, EBS 기본서를 보고, 거기서 핵심적인 내용을 챙기고, 기출문제 다시 그 파트만 꼭 다시 풀어보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항고소송까지는 끝났고요. 소송까지는 끝났고, 그러니까 행정소송까지는 다 끝났고요. 그렇죠. 마지막에 우리 객관소송까지 했으니까 자, 다음에 이제 부속법령에 대한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